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입니다. 저는 나은수 기자이고요. 2024년 올해 첫 이슈체크는 남양유업 이야기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간 이어진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이 이틀 후면 이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 한행컴퍼니의 주식 양도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를 이틀 뒤인 1월 4일로 확정했기 때문인데요. 대법원 판결 선고 기일이 정해지면서 남양유업 주가도 급등한 상황입니다. 한행컴퍼니가 승소할 경우 개인 주주들을 상대로 공개 매수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이슈 체크 시간에서 이와 관련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남양유업과 한행컴퍼니의 지난 2년간 있었던 일들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2021년 4월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사태가 터진 후 홍원식 회장이 물러나겠다고 하면서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한행코에 매각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당시 불가리스가 코로나 억제 효과가 있다는 과장 광고를 한 게 문제가 됐고 홍 회장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남양유업 지분을 한행코에 넘기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홍 회장이 경영권 매각에 대한 임시 주총을 돌연 연기하고 그해 9월 한행코와 맺었던 계약을 돌연 해지하게 되는데요. 당시 홍 회장은 한행컴퍼니가 합의사항 이행을 거부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한행코는 당연히 즉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한행코의 손을 들어줬고 2심 역시 한행코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대법원 판결은 이틀 뒤인 4일에 열릴 예정이고요. 물론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재판날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1, 2심 재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홍 회장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근거들은 실질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남양유업 계열사인 백미당은 이제 매각 후에 홍 회장이 가져가기로 했다는데 이에 대한 지금 실질적인 계약서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1, 2심과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되면 남양유업의 새 주인은 한행컴퍼니가 될 예정이고요. 한행컴퍼니는 즉각적으로 회사 경영 정상화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남양유업은 2020년부터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행코가 남양유업의 흑자 전환을 위해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주가가 뛴 것도 한행코가 남양유업의 새 주인이 되면 경영 정상화도 빨라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일부 반영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3년 연속 적자를 내곤 있지만 사실 남양유업의 회사 자체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져서라기보다 오너 리스크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매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남양유업의 주인이 바뀌면 이런 리스크도 일부 벗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뛰는 이유가 단순히 경영 정상화 하나에만 있을 것 같진 않고요. 일각에서는 한행코가 남양유업의 새 주인이 되면 공개 매수를 통해 남양유업이 비상장사로 전환될 거다 이런 예상들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장사가 비상장사로 전환되기 위해선 회사 발행 주식의 95% 이상을 지배 주주나 소수 주주가 보유하면 되는데요. 비상장사로 전환하는 것이니 자진 상장 폐지를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 대법원 판결이 한행컴퍼니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한행코의 남양유업 지분율은 53.08%가 되는 거니까 약 42% 정도의 지분을 매입하면 비상장사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의미고요. 보통 기업들이 자진 상장 폐지를 결정하고 절차를 밟게 되면요.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의 공개 매수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 말은 향후에 한행코가 공개 매수에 나서면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에 남양유업 주식을 사들이게 될 거고 그 기대감이 지금 주식시장에 반영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남양유업 개인 주주들의 이제 토론방을 보면요. 아직 대법원 판결도 나기 전인데 공개 매수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요. 한행코의 남양유업 비상장사 전환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의 시각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한행코가 공개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따져봐야겠죠. 가장 먼저 한행코가 남양유업 주식을 살 돈이 충분한지부터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자금 자체는 넉넉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표는 한행코의 이제 사모 블라인드 펀드 자금 내역인데요. 이 사모 펀드의 총 규모가 약 3조 8천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SK해운부터 남양유업까지 인수에 총 투입된 금액이 한 2조 6,500억 정도 되니까요.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1조 한 1,490억 정도가 자금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홍 회장 일가의 지분을 제외하고 남양유업 지분을 살 경우 얼마 정도 필요한지 한번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우선 보통주부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남양유업의 보통주 총 주식수는 72만 주에서 한행코가 사기로 한 홍 회장 일가의 주식수 38만 2146주를 빼고요. 또 회사가 보유한 주식수 자사주 4만 288주도 빼면 총 주식수 29만 7566주입니다. 이 30만 주 가까운 주식을 홍 회장한테 사기로 했던 가격 주당 82만원에 매입한다고 가정을 하면 총 2,44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선주도 계산을 해봐야겠죠. 남양유업의 우선주는 총 20만 주인데 28일 종가인 이제 33만 5천원에서 20% 할증이 붙는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대략 한 80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2,440원과 이제 800억 원을 합치면 한 3,200억 정도가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자금 여력과는 별개로 남양유업이 비상장사로 전환되면 한행코 입장에서는 뭐가 좋은 걸까 또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사모펀드가 상장사 기업을 인수해서 비상장사로 전환하는 사례가 특이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물론 기업이 자격이 미달돼서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기업이 어떤 경영 전략을 목표로 스스로 자진해서 상패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MBK가 인수한 오스템 임플란트도 공개 매수를 통해 개인 주주들의 이제 지분을 사들인 뒤 비상장사로 전환이 됐고요. KLM파트너스가 인수한 맘스터치도 비상장사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행컴퍼니 역시 작년 10월 자신들이 인수한 의료기업 루트로닉을 공개 매수 제도를 거쳐서 상장 폐지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모펀드가 이제 비상장사로 전환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경영 정상화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사모펀드는 이제 기업 가치를 빠르게 올려서 다시 시장에 매각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이잖아요. 비상장사로 전환을 하면 일일이 공시를 낼 필요도 없고요. 의사결정을 내릴 때 더 신속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향후에 매각할 때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차익을 더 많이 남길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모펀드가 인수기업을 운영할 때 운용보수를 한 1~2% 받게 되는데요. 지분율이 높아지면 그에 따라 받는 운용보수도 더 많아질 테고요. 또 사모펀드가 매각을 아주 성공적으로 하면 성과보수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 역시 지분이 많으면 사모펀드한테 이제 떨어지는 성과보수 역시 쏠쏠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인수 기업을 잘 성장시켜서 매각까지 아주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유업의 재무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굳이 상장사로 남아 있을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보통 기업이 상장하는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비상장사 때보다 이제 외부로부터 자금을 더 쉽게 조달하는 점 때문인데요. 그런데 남양유업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의 경우 실적이 최근 부진한 건 맞지만 무차입 경영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재무 건전성 역시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 3분기 말 기준 남양유업의 부채 비율은 연결 기준 이제 22%에 불과하고요. 비상장사 전환을 원하는 개인 주주들도 많을 것으로 보여요. 한행코가 공개 매수에 나서게 되면 투자 회수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한행코가 홍 회장한테 쳐준 이제 주당 82만원 가격으로 공개 매수를 진행하게 돼도 한 지금 현 주가를 기준으로 주당 20만원 정도 차익을 남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법원이 한행코의 손을 들어준 이유, 만약 주가가 80만원 이상으로 뛰게 되면 공개 매수 가격을 82만원보다 더 높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남양유업 지분 3%를 보유한 사모펀드 차파트너스가 지난해 주주 제안을 한 것을 보면요. 공식적으로 홍 회장한테 산 가격인 주당 82만원에 일반 주주의 지분을 사라 라고 목소리를 낸 적도 있습니다. 물론 당시 직접적으로 비상장사 전환 요구를 한 것은 아니지만요. 공개 매수에 초점을 맞춰보면 공개 매수에 대한 이제 주주들의 관심이 높다라는 점이 이제 확실해 보이죠. 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차파트너스는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다양한 대응 방안들을 이제 준비 중인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요. 공개 매수가 여러 대응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남양유업 비상장사 이야기는 별개로 제가 취재한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자면요. 한행컴퍼니와
홍 회장 간 이제 법적 공방이 2라운드로 이제 이어질 것으로 또 보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한행컴퍼니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한행컴퍼니는 이제 즉각적으로 홍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한행컴퍼니 입장에서 주식 매매 계약이 일정대로 이제 잘 진행이 됐다면 이미 남양유업의 대주주는 한행코가 됐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거의 2년 동안 법적 공방이 이어지게 되면서 경영 정상화도 이제 늦어졌으니까 한행코의 입장에서는 뭐 이에 대한 이제 피해가 생겼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못 받은 배당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회수하는 조치들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그 금액은 많지 않고 한 계산을 직접 해보니까 한 7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이틀 후면 홍 회장과 한행코의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대법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그리고 한행컴퍼니가 남양유업의 새 주인이 된다면 다시 우량한 종합식품회사로 키워낼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은수 기자이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